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투자는 그 투자 포인트가 어떤지 제가 한번 또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투자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인지 한번 댓글로 좀 괜찮으면 한 번씩 남겨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투자를 할 때 이런 포인트입니다. 저는 진짜 재무적인 것만 보고요. 앞으로 미래 전망이 좋다라는 것만 들어가고요. 혹은 나는 단기만 합니다. 좋다라는 거 위주로 단기를 합니다. 등등.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투자를 하고 있다. 혹은 앞으로 이런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들을 주시면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을 잠깐 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고 싶으니까요.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무슨 이야기를 좀 하고 싶냐. 결국에 이제 저의 기준에서는 그래요. 제가 100% 정답이다는 아닌데 저의 기준에 있어서 이제 물론 단기적인 매매와 혹은 기술적인 스윙 패턴과 그 다음에 테마적인 매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좋은 기업을 이제 가치적인 측면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매매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좀 접근을 해서 우리 저와 함께 하시는 이 수많은 VIP 회원님들께서는 이제 내 성향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나는 좀 가치적인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런 걸 이렇게 좀 편입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도 잘 구성을 좀 해드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약간 주력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일부 절반 정도만 일단은 매도를 좀 했습니다. 오늘 상승이 조금 심상치 않아가지고 20%대에서 일단 다시 사더라도 일단은 오늘 상승이 좀 약간 애매했다. 그래서 주는 건 그냥 받아 먹자 해가지고 20% 정도에서 일단 분할 매도를 했는데 아무튼 카카오와 네이버를 보면요. 그들이 지금 추구하는 시장 그들이 추구하는 시장과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달려온 그런 과정들을 보면요. 굉장히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가지고 온 것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짜 성장성에 따른 어떤 업사이드가 굉장히 넓은 업종이자 그런 시장을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는 아주 기특한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쪽도 잠깐 이야기를 좀 보태 드릴 거지만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거는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두 기업 모두 다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크고 업사이드도 큰 종목이다. 근데 단 지금 기술적으로 단가적으로 내가 앞으로 보지 못했던 시세들을 앞으로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혹시나 매도를 고민하고 있다?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새로운 뭔가를 하기 굉장히 겁을 내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어떤 성향과 잘 맞아 떨어지는 종목인 건지 정말 내 성격에 잘 맞는 파트너를 내가 데리고 있는 건지 요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카카오의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신고가 46만 3천원을 찍었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2만 3천원 정도밖에는 차이가 2만 3천원이 아니구나. 19,000원 차이가 나요.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9,0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자, 44만원 5%예요. 5% 안에서 진짜 내가 최고점에 샀다 해도 5% 지금 손실 중인 거죠. 대부분의 분들께서 지금 수익권이라는 소리죠.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사실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다시 한번 정배열을 시도하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배열을 고점에서 시도를 하는 종목들을 어떤 포인트로 좀 살펴봐야 되냐. 지금 우리가 정해진 차트에서만 놓고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요만큼만 놓고 보시면 자, 어때요? 정배열을 강하게 시도하고 있어요. 이만큼만 놓고 보면 어때요? 이 고점이지만 고점 돌파를 했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매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고점에서 불구하고 정배열로 전환을 해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앞전 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보면서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종목들은요.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실 MTS는 안 뜨는데 어디 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컨센서스를 한번 보면 좋아요. 컨센서스라도 딱 보면은요. 앞으로 2020년에 이 정도의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면서 2021년과 2022년까지도 전망이 좋은 기업들. 이거는 단기적으로 지금 만약에 과열이 돼서 올라왔다 한들 피크만 찍고 빠져버리는 기업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니라는 거죠. 선반영이 되어서 가든 혹은 잠깐 단기적으로 뭔가 이슈가 되어서 가든 하지만 주가가 오르더라도 이 밸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겠죠. 쭉쭉 가죠. 자, 이처럼 지금 같은 상황 물론 과거 대비해서 시가총액 규모로 따지면 시가총액이 커지는 규모를 보면은 지금 현재 규모에서 시가총액이 또 한번 커질 것을 예상을 해보면
오히려 실적 대비해서 주가와 같이 비례를 해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앞전에 이런 진짜 13만 5천 원짜리가 이렇게 2배 이상 갈 수 있게끔 이런 3배 가까이 가는 이 시세를 물론 지금도 불가능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3배가 가기에는 어렵죠. 이때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데미지를 받고 언택트로도 엮이면서 또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강했고 시장도 너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이라는 시세가 나왔고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여기서 이만큼의 시가총액은 충분히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뭐 다른 이슈가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건전하게 기업의 성장에 어떤 템포를 맞춰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자, 예를 들면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 VIP님들이 이런 위치부터 매수를 해서 지금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럼 이 이유가 이때 당시에도 사실 고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면서 밸류를 보면서 또한 이런 단순하게 컨센서스라도 이렇게 좀 괜찮게 나타난 종목들 물론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이런 거라도 하나씩 살펴보자라는 거죠. 단순하게 이거라도 좀 살펴보자라는 거죠. 물론 더 봐야 돼요. 저가 뭐 이것만 보고서 주식을 산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기업의 성장 각도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오히려 2020년부터 하여금 탄력이 더 생기죠.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탄력이 생깁니다. 근데 매출은 크게 늘진 않았어요. 하지만 영업이익이 굉장히 그쵸?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데이터들을 쫙 모아서 이제 적정 밸류를 계산을 하는데 현재의 주가가 적정 주가냐를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치에서 현재 주가 이거 대비 이거잖아요. 왜? 얘는 이만큼 벌어들일 능력이 되고 갈 길이 정해져 있어. 근데 현재 주가를 이만큼의 실적하고 비례를 해보니 저렴하네. 그러면 이만큼의 실적을 달성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현재 주가가 가져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적정 주가라는 거를 이번 예를 들어서 2020년 실적 그렇죠? 2020년 실적하고 현재 주가만 비교를 합니다.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2020년에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익 1조 볼 것 같은데 1조 뭐 여러 가지 또 뭐 PER, PBR 다 따져서 보니까 현재 주가 굉장히 저렴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이거는 과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한 물론 적정 키 맞추기는 있어야 되죠. 2020년에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니까 30만 원이야. 30만 원인데 지금 주가가 25만 원이네. 그럼 이번에 만들어준 실적으로만 대비하더라도 아직도 업사이드가 5만 원이나 더 있네. 저렴하네. 이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종목이 기업이 지금 현재 주가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저렴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잡아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추가적인 좋은 성과가 나타난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자, 너무 삥삥 돌아왔지만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같이 좀 살펴보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종목 모두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의 고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지 않나.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삥삥 돌아왔는데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회사들의 상장 그리고 이제 홀딩스 역할, 지주회사의 역할로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종속회사를 굉장히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본적으로 지금 카카오톡이라든지 카카오에 있는 어떤 회원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역할을 해주고 있는 우리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멜론을 또 수년 전에 인수를 하면서 캐시카우 역할도 있고 그래서 이 시스템적으로 뼈대 자체가 물론 종속회사들의 어떤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뼈대를 정말 잘 갖추고 있는 그리고 지금 10년 만에 이만큼이나 엄청난 고성장을 보여온 종목입니다. 그럼 끝물이냐?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적인 부분들에도 굉장히 지금 잘 발을 맞춰 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플랫폼 부분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번 4분기 또한 실적 컨센서스를 충분히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사업들에 대한 내용들도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액들 다 돈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영업이익의 외형 성장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 그렇죠? 목표가 5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실적 이제 2021년 추정 실적이 상승하고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우리가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2021년, 2022년까지 매출액이 꾸준하게 상승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투자할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광고, 클라우드, 페이, 고성장을 전망한다. 여러분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요,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88조 원 정도 규모였어요. 2015년 기준으로, 자, 15년 기준으로 88조 원 정도의 규모였는데 올해 2021년 있죠. 2021년 같은 경우는 307조 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07조 원. 글로벌 기업의 국내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이 한 67% 높은 편인데 기업들의 낮은 클라우드 전환율로 인해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연평균 한 17%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15년도에 국내 기준, 이건 이제 전 세계예요. 국내 기준으로 했을 때는 5천억 원대. 좀 많이 작긴 하죠. 5천억 원대면서 2021년에 1조 3천억 원대, 1.3조 원대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올해.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2021년 올해까지 세계 10대 클라우드 강국이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클라우드 사업만을 주력으로 해서 영위하는 기업들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플러스로 우리 네이버도 그런 쪽으로 같이 좀 살펴볼 만한 종목이기도 하다. 근데 우리가 클라우드만을 메인으로 할 수는 없는 종목이긴 하죠. 자, 여기 보시면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및 최다 CSAP 인증을 보유한 동사 공공행정 클라우드 전환 프로젝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에 헬스 그리고 금융, 민간 분야 진출에도 유리하다. 그 다음에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도 2021년 말까지 분기당 거래 9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 시 광고,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등 비즈니스 모델 확장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인터넷 업종 토픽 해가지고 쭉쭉쭉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분석도 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래가 있는, 전망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그런 본질은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카카오와 네이버 좋은 기업들을 잘 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 아파하거나 머리 쓸 필요가 없다. 그거는 그냥 내 계좌에 순간 파란불이 찍혀 있는 것 자체가 잠깐 괴로운 거지, 얘네들은 사업에 대한 어떤 흐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위축되어 있지 말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몇 가지 추천주들을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추천주 소개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 이제 영상 밑에 댓글에다가 한 번씩 적어주시면 제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종목이 너무 많으면 또 많이 힘들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세원 어떻게 수익 실현 잘 하셨나요? 세원 우리 VIP원님들도 수익 잘 챙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전에 우리 제넥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 좀 팁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할 때는 거래가 터진 시점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날의 시세가, 거래가 터지면서 만들었던 이 장대 양봉의 이 시세부터가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조리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넥신을 이 안에서만 놀았어요. 이 안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불기둥이 터진 이후에 이런 포인트에서 매수를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만큼만 딱 수익을 챙겨 나왔어요. 이날도 15만 원을 지지 실패하면 매도해라.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요, 기준을 정해드리는 거예요. 왜? 빠지면 어떡할까요? 빠지고 나서 어떡할까 하면 이런 건 의미 없어요. 일단 만들어 온 거는 아깝잖아요. 만들어 온 거는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제넥신도 과거에 이랬지만 지금 세원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 거래가 터진 요 날, 그쵸? 요 날의 의미가 있다. 이 날의 의미가 깊다.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떤 변동성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주가 반등의 어떤 패턴들이 그려진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세원을 단기 스윙 패턴으로 추천을 드렸고, 우리 VIP님들도 여기서 깔끔하게 수익 실현 잘 했고, 자, 그 다음에 좀 이제 기업의 가치적인 투자적인 측면으로 했을 때 DNC 미디어도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불기둥 터진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 그리고 넓게 보시면 어때요? 정배열을 시도를 했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정배열을 시도하는 패턴, 이런 자리들이 아주 좋은 자리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정배열 시도는 여기서 노렸고요, 우리가. 그래서 좋은 기업인 건 알겠으면 정배열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시도를 하는 종목들을 같이 기업의 가치와 기술적인 거를 믹스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다. 시장도 물론 봐야 되지만 주식이 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막말로 DNC 미디어도 따지고 보면 고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고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거래가 한번 터진 시점으로부터 눌린 몫을 공략을 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20%라는 수익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더 가요. 그래서 절반만 매도를 한 거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 보시는 거 같죠. 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세원은 또 단기적인 거고요. 이제 인증 많이 안 보여드릴 거예요. 뭐 다 한 거니까 안 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또 안 보여드리기도 그렇고 거짓말 같기도 하고 해서 진짜로 실제로 보여는 드려야 되니까 DNC 미디어 거의 20%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깔끔하게 했다. 이거는 이제 절반 정도만. 그래서 아직 지금 익절을 안 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보여드리지를 못하는데 아무튼 세원 DNC 미디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매도를 안 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CJ 제일제당 같은 것도 계속해서 고가놀이를 하고 있지만 우리도 계속 보유를 하면서 지금 쭉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좋은 시세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한국파마 같은 경우도 200%대 매도하신 분도 있으시고 이렇게 시간 투자를 병행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브리핑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VIP 회원님들께는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사실 시장에 대한 분위기 파악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자, 이벤트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단은 뭐 종료를 지금 할 계획이고요. 아마 이 영상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요, 이벤트 막차입니다 라고 같이 문자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요거까지 참고해서 이벤트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전달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010-2291-2353이에요 010-2291-2353인데요 이번으로 연락을 주시는데 자, 홍길동 이벤트 막차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벤트에 어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서비스를 제공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이벤트 안 올라와요. 그냥 과감하게 뭐 자꾸 뭐 제가 영업적으로만 다가가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이제 없애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벤트 막차라고 이렇게 같이 적어주시면 적용해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지금 같은 시장 뭐 돈 벌기 쉽지 않아요. 사실 뭐 존버만 해서 돈 번다? 그렇죠. 여태까지 존버에서 벌어왔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전략적인 스탠스를 다르게 취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공유를 다음 영상에서 좀 해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서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